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바이오업계 대표 기업인 JBK랩이 익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JBK랩은 확장하는 3산업단지에 오는 2028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립하고 성남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서 다른 바이오 기업 두 곳도 투자를 확정해 익산 3산단이 바이오 기업 직접화 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에코앤드림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에코앤드림은 내년 상반기까지 1,800억 원을 들여 순수 우리 기술로 해마다 전구체를 3만 톤 넘게 생산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영어책을 600권 이상 읽은 8살 어린이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400권과 200권을 읽은 어린이가 각 1명, 100권 이상 읽은 어린이는 8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은 도서관의 영어책 1,000권 읽기 프로그램에 따라 책 읽기 습관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앤드림이 오늘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1,8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109에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데요. 에코앤드림은 순수 우리 기술로 해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3만 톤 넘게 생산할 계획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2차 전지 기업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은 새만금 109 14만 8천 제곱미터의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산업단지에 10조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기쁘게 이렇게 착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에코앤드림이 회사 명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군산에서 꿈을 이루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17개월 만입니다. 완공 시기는 내년 3월. 1,800억 원이 투입된 공장은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섞어 만든 하이니켈 전구체를 연간 3만 톤 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가동에 들어가면 45명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전구체 공급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전구체 밸류체인의 합류를 선언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와 증설로 생산을 확대하여 글로벌 전구체의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고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하이니켈 전구체는 대부분 전기차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국내 양극재 생산량은 오는 2030년 기준 252만 톤, 전구체 공급은 145만 톤이 부족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의 전구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 작고 균일한 전구체부터 특수 대입자까지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외 의존도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전지 소재의 해외 의존도 완화와 치열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산단에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2차 전지 기업은 14곳, 앞으로 13곳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생산 비중의 13%에 불과한 전구체, 새만금에서 전구체 공장이 첫 착공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 집적화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음 달을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마지노선으로 보고 본격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하반기부터 행정 절차가 재개되면 올해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올해 예산이 집행돼야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정부 부처를 방문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좋은정치 시민넷이 통계청 인구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전국자치단체 소멸 위험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익산과 군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부안과 고창 등 도내 7개 군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만 소멸 위험을 벗어난 주의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차 공천 심사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인 가운데 도내 선거구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84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단수 공천 또는 경선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내는 익산갑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한편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 의원들도 이번 주에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네거티브 없는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어제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영대 후보 측에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타도어나 네거티브, 흑색선전, 인신비방, 관권선거 등을 지향하고 자신부터 자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에게도 네거티브 중단을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바이오업계 대표 기업인 JBK랩이 익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JBK랩은 익산시가 확장에 나선 3산업단지에 오는 2028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성남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앞서 다른 바이오 기업 2곳도 투자를 확정해 익산 3산단이 바이오 기업 집적화 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업계 대표 기업인 JBK랩이 익산에 둥지를 틉니다. 20일 도청에서 전북자치도 익산시 JBK랩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성남에 설립된 JBK랩은 천연물 수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익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새롭게 둥지를 틀 곳은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 전체 확장 부지 27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20%가 넘는 6만 6천 제곱미터에 오는 2028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잘해서 지역 경제 발전, 또 고용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이 업체가 지역에 안착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이번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우리 입주 기업인 JBK랩도 익산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 다하겠습니다. 특히 익산 3산단은 레드바이오 기업 집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내 바이오업계의 선두기업으로 꼽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레드진에 이어 JBK랩까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레드바이오 계열로 익산 3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해 난치성 질환 신약과 수혈용 배양 적혈구 등 관련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익산의 바이오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내면서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경쟁력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열심히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 할수록 전북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고 이 자원들을 잘 구슬을 꿰서 우리가 협력을 하면 상당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6년까지 490억 원을 들여 확장될 예정인 익산 3산단. 바이오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게 되면서 익산시가 성장 동력으로 삼은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월명수영장 신축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행복위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군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월명수영장이 정밀 안전점검 결과 2등급을 받은 것에 따른 겁니다. 의원들은 현재 월명수영장 보강공사로는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수영장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아침을 먹지 않는 중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15개교 중학생 1,300명에게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1인 1식 3,000원이며 지원 일수는 최대 190일입니다. 간편식 제공업체와 제공 주기는 신청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체 결정합니다. 원광대가 올해 글로컬 대학 공모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원광보건대와 통합을 전제로 보건의료 산업을 고도화하고 익산시와 지역 산업체 협력을 통한 농생명 바이오 분야 특화 전략을 세워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에 글로컬 대학 신청서를 받고 오는 4월 전국 20개 대학을 예비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7월쯤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9개 대학이 신청했지만 전북대만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병원 수술실 가동률이 4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중 16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술실은 21개 중 9개 정도만 가동 중입니다. 한편 오늘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원광대병원 80명과 대자인병원, 남원의료원에 파견된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각 1명 등 모두 82명입니다. 집단 싸움을 벌인 전주와 군산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전주와 군산 지역 폭력 조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전주의 한 술집 앞에서 집단 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익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발생한 곰팡이 벽시 사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신동진 벽시 306톤 오염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종자원이 신동진 종자가 오염된 사실을 농민들에게 2개월가량 숨겼다며 신동진벼 퇴출 방침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연맹은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폭로글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 신고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이 업무 과다로 숨진 군산 문여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직접 촉구할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문여도초 교사 등 교육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를 가리는 마지막 심의를 열고 이달 말 유가족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직접 방문해 군산 문여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도내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사례는 지난 2022년 1건, 지난해 1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익산 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영어책을 600권 이상 읽은 8살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400권과 200권을 읽은 어린이는 각 1명씩이며 100권 이상 읽은 어린이는 8명인데요. 어린이들은 도서관의 영어책 1000권 읽기 캠페인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마동도서관 옆에 위치한 익산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관 이용자 중 작년 3월부터 영어책을 600권 이상 읽은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최운선 군입니다. 최 군은 가족과 함께 주 3, 4회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영어책 1000권 읽기 캠페인 덕분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빌린 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퀴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읽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천북소 프로그램 신청하게 되면서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는 모두 100여 명. 400권과 200권을 읽은 어린이도 각 1명씩 있고 100권을 읽은 어린이는 8명입니다. 어린이들은 책을 읽으면 도장을 받는 것이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내용도 재밌고 그 책을 읽은 도장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매년 2,000권의 책을 구입합니다. 책들은 영미권 등 해외 도서관들의 필독서 등에서 선별해 구입합니다. 타임즈랄지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베스트셀러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령별, 유치부터 초등학교 학년별 해서 다 설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 도서 위주로 해서.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등 영어책 읽기 강좌들이 있어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영어책 1000권 읽기 달성자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오늘 익산 청년시청에서 충주시 SNS를 담당하며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등을 전하며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도전이 성공 비결이고 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구독자 수 62만 명을 돌파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을 찾은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체류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을 찾은 방문객 수는 2,500여만 명으로 전년 대비 2%가 늘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3위는 초원사진관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체류 시간은 1.9% 소폭 줄었고 방문객 대부분은 관광을 즐긴 후 서천과 익산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했던 불용 농업기계에 대해 현장 경매를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3월 5일 오전 9시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행관리기, 농용 트랙터, 콩 탈곡기 등 불용 농업기계 84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참여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농기계 구입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이 제4회 고창 신재요 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고창 신재요 문학상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일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 시상해 이를 활용한 문학 콘텐츠를 만들어내고자 제정됐습니다. 이번 4회 문학상 공모 주제는 고창의 역사, 자연, 지리, 인물, 문화 등을 소재나 배경으로 한 창작 장편 소설로 당선작 한 편엔 대한민국 문학상 최고 수준에 상당하는 5천만 원을 시상합니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당선작은 1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20일 새벽 5시쯤 정읍시 소성면의 한 폐허망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업체 건물 4동 가운데 3동이 모두 타고 폐허망과 같은 폐기물 300여 톤이 탔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대승 한지마을, 소양고택, 경천 애인마을, 놀토피아 등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 협업 사업에 적극 참여해 3천만 방문객을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동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를 여는 완주군은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숙박 체험 및 놀이시설 등을 10%에서 40% 할인가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늘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성실 납세자 금융 우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금융기관은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인하 등 성실 납세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달에 성실 납세자 70여 명을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인 다이로움 한끼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에 따르면 다이로움 한끼밥상은 오늘 개업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이로움 한 끼 밥상에서 일을 하는 어르신 8명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회의실 대여와 식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다이로움 한 끼 밥상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사업단 지원 공모에 선정돼 1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올해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령과 시기에 따라 올해의 공연, 전시 등을 기획했습니다. 오는 24일 개학을 앞둔 10대를 위한 힙합 공연을 시작으로 3월에는 앙상블팀 레이어스 클래식의 우리의 봄날,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디즈니 인 콘서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트래블 콘서트를 5회 열어 나라별 여행지와 음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중화요리 가게 경화루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짜장면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금마면 착한 가게 46호점으로 등록된 경화루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매월 1회 짜장면을 대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중증 장애인 및 치매 노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80여 명에게 짜장면 봉사를 펼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마동이 나눌수록 커지는 놀라운 행복, 작은 행복 나눔터라는 슬로건으로 나눔 탁자를 운영합니다. 나눔 탁자는 주민과 직능단체 회원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물품 등을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나눔 창구인데요. 마땅한 기부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성금 기부로 나눔 탁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